오늘 사랑방 손님이 이 변덕이란 단어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분입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변함없이 이 시대 우리의 아버지상을 그려주는 그런 분입니다. 탤런트 최불암 씨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뭐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다면서요, 요즘요? 네. 뭐 연기자가 뭐 몸을 좀 정화하고 깨끗이 있어야 되는데 예. 괜히 또 좀 이 자리가 뒤숭숭해서 네. 그것도 변덕이 아니라 빈덕인가요? 서울 말이 그 빈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빈덕. 이게 변덕이라고 한 거라고. 네네. 근데 변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예. 저 여의도에 그 저 굉장합니다. 여의도는 뭐 저 정치권이나 경제권을 모두 중심부가 모두 들어앉았는데 거기 네네. 문화권이 없어서 이제 문화를 위해 4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의도는 그 정치와 금융과 언론 이런 곳이 모인 곳인데 문화는 사실 여의도에서 그리 크게 접할 수 있는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데 그런 일을 하셨군요. 그래서 말해 문제 경제로 싸우는 전쟁 시대 세계와 또 뭐 이제 정보전이 지금 돌입돼 있고 예. 이 문화 전쟁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 모두 이제 그 자치적으로 마을의 자기 문화 이걸 일구는 일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아마 많이 일어날 겁니다. 네. 어쩌면 아마 그러면- 가장 어울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요. 늦으셨죠? 그러면 여의도에서 지금 이렇게 저희 생활하신 지가 그 몇십 년 되시죠? 한 20년 됐죠. MBC 이사 오고선 글로 들어와 있으니까. 네. 여의도 시작. 그거 보면 참 꾸준하신 양반이세요, 최불암 선생님. 주변머리가 없는 거죠. 뭘 왜 저희 양철리 김 회장만 해도 벌써 몇 년이십니까? 그러고 보면 최불암 씨는 젊었을 때에서부터 항상 그 아버지 역할만 그래요. 하셨지 옆집 처녀 하나 이렇게 탁 윙크해서 꼬시는 역할하고 안 하셨는데요. 아니 근데 가만 보면요, 예. 진짜 이게 아버지 역만 늘 하신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아버지 뭐 누군 뭐 남자는 다 아버지 아닙니까? 뭐 이택림 씨는 아버지 아닌가? 아니 근데 그렇지만 그 연령에 맞는 이제 아버지인데 저는 사실은 노교기 전공이었었어요. 젊어서부터. 젊어서 뭐 학교 시절부터 학교 때 그 모든 이제 서클을 중에서 뭐 이 연극을 하면은 노 역할 사람이 없지 아버지 역할이나 뭐나.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도 그렇고 생김새도 뭐 어렸을 때도 성숙해 비고 그러니까 예. 올라가서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선생님들이 네가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나가 올라가고. 네네. 그래서 저는 연기가 전공이 아니었는데 그거 가서 흉내내주고 하다가 노역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20몇 살부터 노역을 했으니까 네. 그 원래 아버지 역할을 많이 해서 제가 아까 소개도 이 시대에 늘 아버지 같은 분이다 이런 인상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요. 민족 네. 다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데 상징적으로요. 원래 그 아버님은 어떠신 분이었습니까? 제 아버님은 중국에 가게 계셨기 때문에요. 저하고 네 나놓고서 인천에다 떨어뜨려 놓으시고선 바로 중국 어머니하고 저하고 친할머니를 떨어뜨려 놓고 바로 중국 가셔서 거기다 이제 터를 잡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머님만 모셔가고 할머니만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또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이제 곧 45년대 해방되시고 나오셔서 같이 사시게 되는데 그 한 6살쯤 되니까는 아버지 소리가 나오지도 않고요. 아버지 보면 무섭기만 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무슨 그런 격렬한 정은 없었죠. 근데 몇 가지 추억 남는 게 있는데 그 입학시켜줄 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같이 가서 초등학교 이제 입학할 때요. 네. 저는 키가 컸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좀 저 앨범을 보면은 제가 항상 맨 뒤에 이렇게 불뚝이 이택림 씨만큼만 커도 지금 참 좋을 텐데 덜 자라버렸어요. 예. 그 오면은 근데 입학시키고 전부 반으로 배치를 받는데 네네. 키가 크니까 어떻게 이리저리 끌려서 3학년 반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 온데 나도 뭐 초학년이니까 모르고 근데 아버지가 바깥에서 얼쩡얼쩡거리면서 날 탁 발견하시더니 야 이 자식아 이렇게 욕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었어요. 왜 거기 들어가 있냐 이거지. 1학년짜리가 왜 3학년 거래? 그런 기억들. 네. 아마 평생 아버지라고 불러본 게 한 3번, 3-4번 그렇게 입이 안 떨어져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낳자마자 그 아마 그렇죠. 낳자마자 들어가셨으니까. 얼마 있다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5, 6년쯤 되시나? 5, 6년. 그 아버지가 5년 동안 안 계셨다면은 그럼 어머니랑 단둘이만 사셨겠네요. 그렇습니다. 편모사가 있었죠. 근데 많이 정신적인 영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권에서
또 성장되고 더 사고 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제 사고가 그리고 얼굴도 많이 끼고 앉아 있는 사람 닮지 우리 아버지는 저처럼 생기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사진에 이분이 우리 어머니 나오셨네. 저기 옆에 이분이 지금 최보람 씨. 네, 아버님이 저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그 우리 어머니 앞에 배가 있었는데 뱃머리가 그건 잘라버렸네. 예. 어머님이 아주 저 옛날 그 모습으로는 보기 드문 미인이십니다. 네.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마음이 미인이죠 뭐. 얼굴 생각은 그렇게 안 납니다만. 근데 어려서 이렇게 어린 시절 말이에요. 초등학교 시절도 그렇고 단 둘이서 헐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죠. 결핍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저를 집에다 혼자 놔두셨어요 인천에. 네. 그러니까 나가실 때 또 생활력이 강하신 분이니까 어디 인쇄선과 다니시면서 날 방에다 놔두고 가시는데 바깥으로 문을 걸고 네. 그냥 그 안에다 뭐 식사 준비도 해주고 뭐 또 옛날엔 공수경보가 많으니까 등하간지하는 거 네네네. 거기다 책상도 놔둬서 올라가서 불 끄게. 아니 불을 끄는 게 아니지 이렇게 커튼 내리는 거? 커튼 내리는 거 그것도 해주시고 또 저한테 이제 이럴 거 예전에는 그 인쇄소에서 뭡니까 습자지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원지 하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뭐 자동으로 반대지만 예. 그걸 끼는 거를 이걸 또 가져오세요. 그 아르바이트지 그 직장에 가시면서. 예. 저보고 그걸 왼쪽에 그 붙이라고 하나씩 끼고 딴 있으라고. 생각하실까 봐. 짜자고 먹지 같은 거 말이죠 밑에. 그렇죠. 가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밥 때 되면 먹고 잘 때 되면 자고 왼쪽에 자고 뭐 밤에는 또 그 낮잠을 실컷 잤으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그걸 붙이고 있다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게 그때 몇 살 때였어요? 5, 6살 때. 아유. 그래도 어린 애기 쳐놓고는 참. 그러니까 내 연기하게 들은 된 것 동기도 같아요. 예. 그 안에서 혼자 아버지, 엄마 뭐 소꿉장난 오듯이 혼자 아마 대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네네네. 모노드라마를 아예 모노드라마지, 하셨군요. 모노드라마. 예. 근데 그때는 밤은 공수경보 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혼자 있기는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네? 네. 친구들 좀 만나보고. 친구들이야 뭐 바깥에 와도 이름 부르면 그 한옥이니까 이렇게 창살을 이렇게 밑에 놔주 찢었어요. 그래 글로 내다보고 애들과 마당에서 놀면 같이 가서 나는 말로만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죠. 밖에 문을 잠가 놓으니까. 밖에는 문을 걸어 놓으셨으니까 열쇠를 못 찾거든. 나가면 잊어버릴까 봐. 또 어머니가 보시기에 좀 개구 다니로 좀 보였던 모양이에요. 우리 사람 나와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 나중에 또 그 우리 김민재 씨 따로 모셔서 따로 할 테니까요. 예. 가슴이 아픈 모양이에요. 그 얘기 들으면. 그래도 거기서 구멍으로 야 임마 너 빨리빨리 뛰어. 너는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 그거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질이 다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도 너무 과격하실까 봐 어머니가 그러신 거 같아요. 뭐 아버지 슬라에서 살아지 않은 사람을 뭐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그런 얘기도 뭐 듣고 그러는데 옛날에. 어머니가 강경하게 키우신 것 같아요. 거기서 인내하고 네. 뭐 이렇게 그 혼자 자주적으로 독립심 갖게 이렇게 만들어준 교육이죠. 그러니까 애틋한 무슨 사랑 어머니가 뭐 껴안아서 이렇게 뭐 다듬어준 이런 기억은 없고요. 넓게 크게. 그러니까 제 아버지 영향이 또 많으셨을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그 외유 내강이시라고 그러니까 넓게 인천 앞바다를 보고 저기 수평선을 봐라 항상. 그리고 높게 봐라. 또 깊게 봐라. 뭐 이런 얘기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럼 뭐 어린아이가 합니까? 그러면서 이게 말하자면 쉬운 얘기로 내버려 두는 거죠. 내깔쳐 두는 거죠. 자연스럽게. 스스로 터득하고. 예. 이렇게. 그래서 학교 생활도 퍽이나 그 말썽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성인 돼서 살아가는데도 좋은 위로가 되고 또 좋은 나의 스스로의 교훈이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키우는데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 뭐 애틋한 뭐 마음에 뭐 한없이 그러겠습니다만 일절 참견 안 하죠. 내버려두고. 그때 아버님은 5년 동안 나가 계시다가 들어오셔가지고요. 뭐 하셨어요? 뭐 하시고 소일 하셨어요? 네, 제 아버지는 아주 그 스케일이 크셨습니다. 대동일보하고 신문사를 모신다고 이제 적산가옥도 얻으시고 그다음에 영화사를 또 오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근데 영화를 한 2년 동안 제작을 하시다가 아마 엄 선배님도 아실지 모르지만 하여간 상영 하기 2, 3일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다 만들어가지고. 다만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클라이막스 개봉인데. 개봉인데
그러니까 뭐 서울에 와서 이제 서울 판권 문제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제작 과정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그럼요, 그때요. 그 우리 큰아버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여러 이제 식구들 쭉 이렇게 앉혀놓고 이 회사 사람들이겠죠. 한 20명 됐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형님 나 저 미안합니다. 쓰메끼리 그 일본 말이죠. 네, 손톱깎이. 손톱깎이 네. 그거 좀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님 여기다 달고 다니셨대 이걸. 이거 받아가지고 밤에 네. 손톱 한 2번 뚝뚝이더니 더디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그 뭐 살 탄다고 그 깎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심장마비 어디 뭘 자극을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그 쓰러지신 게 끝입니다. 영화는 개봉도 못했겠어요. 개봉을 했잖아 후반에. 근데 그러자 이제 멈칫했죠. 이 영화사 전체가 돌아가셨으니까 뭐 기둥이 쓰러졌으니까. 그다음에 잘 모르겠습니다. 지가 이간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를 치르는데 시사회는 해야 되니까 아버지 영정을 들고 인천계 동방극장일 겁니다. 네. 동방극장에 앉아서 그 아버지 이렇게 들고선 그걸 보는데 나는 그 영화가 그냥 마냥 재밌기만 했었죠. 뭐. 아버님이 만드신 철이 없어요. 거니까요. 선생님은 근데 예전부터 그 아버지 역할을 하셨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진짜세요? 그렇죠. 젊어서 난 배우 될 생각을 못하고 연출공 보다가 노역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 대신하다가 노역으로 출발된 배우다. 평생 뭐 청년기가 없이 노년기로 그냥 이렇게 빠져버린 사람인데 이제 나이 먹어서 조금 젊은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변신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아버지상이시잖아요. 누구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드라마에서 아버지 역할을 많이 했을 뿐이겠죠. 네. 이제 제가 사랑하는 거는 역시 우리 한국 남성상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상이라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해서 한국 남자는 저런 남자다 이렇게 그 정체성을 좀 갖고 싶은 것이 제 연기자로서의 꿈이죠. 그 진짜로 그 연기하고 싶었던 그 한국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제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이제 문화가 모두 말하면 문화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전수 혼혈된 우리 문화가 되고 정체성이 자꾸 희박해지고 또 어떤 면은 그 아버지 자리도 가부장적 위치도 흔들리고 이래서 지금 이 시대에 책임져야 될 것은 역시 한국인 아버지상이다. 또 남성상이다. 이렇게 보고 어떤 질박함이나 인내나 어떤 선비정신 같은 옛 소년들의 그 의미가 담긴 그런 한국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 모두 요즘 학생들 보면은 뭐 서양에서 온 아이인지 일본에서 온 아이인지 중국에서 온 아이인지 모르도록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래도 세계 속에 한국을 만들려면은 또 한국인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늘 강조하고 드라마 역할을 통해서도 구현해보고 싶고 그런 것이죠. 때부터 지금 4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40년. 예. 그 40년은 곧 우리나라의 아니 방송 40년은 대학 시절이니까 그건 좀 빼고 한 30년 좀 지났을 것 같은데 좀 젊은 오빠로 가기로 알겠습니다. 예. 김민자 선생님 같이 이렇게 예쁘신 분 멋진 어떻게 분. 만나셨어요? 사생결단으로 댕겼어요. 그건. 오. 아니 당시에 아 지금도 누구 마음에 드는 여자분 있으세요? 아니야. 제가 분명히 이랬어. 그때 이 얘기했는가 몰라. 예. 저기 그 방송국에 내가 결혼할 시기가 됐어요. 27인가 그때. 내 저 문효동남 외아들이거든. 예. 내 어머니도 이제 호러머니시고 외아들에다가 말이야. 예. 또 어머니가 하시는 장사가 주점을 하셔서 여자들이 나하고 사람은 좋은데 허길거려했지. 결혼 같은 거. 근데 이거는 내가 붙잡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장면이 들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네. 하여간 잡아야 된다 이러고서는 내가 배우가 되는데 이걸 두 사람이 잘 맞춰가지고 생사는 그럴듯한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 큰 여자, 뼈 큰 여자, 키 큰 여자. 지금 뭐 롱다리 이런 말라빠진 거 이건 말고 하여간에 이렇게 좀 예. 체격이 뼈가 잘생긴 사람 말이야. 그렇다고 뭐 김민자가 뼈가 잘생겼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 예. 그래서 그걸 그런 여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KBS에 있다고 그래서 그게 정동마님인가 그 주인공이래. 네. 그래서 그걸 봤더니 그땐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빵집이나 이런 데 가서 보는 거지. 봤더니 그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국립장에서 이제 이용하던 시절이니까 옷 한 벌 그때 구호물자들 모두 사 입는데 구호물자 아닌 그 하나 사 입고 월급 타가지고 올라가서
여기 얘기가 긴데 괜찮아? 괜찮아요. 나중에 편집해. 그래가지고 저는 점심 시간이면은 그 위에 커피숍인지 아니 빵집인지 그 매점에 가서 뭘 먹는다고 그래요. 예. 거기 딱 가서 11시 반쯤 가서 스탠바이를 했는데 사복 입고 화장만 머리만 안 했더구만. 다 하고서는 점심 먹으러 올라. 그러니까 이런 저 판만두를 먹더구만. 그러니까 한 3명이 올라왔어요. 판만두에다 커피 한 잔을 먹고 내려가더라고. 그때도 다이어트가 있었는지 몰라. 소량으로. 그래서 나도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머리서 탁 이제 폼을 잡고 보는 거예요. 혹시나 그냥 셋이 조잘거리느라고 쳐다보지도 않아. 혹시나 볼까봐. 혹시나. 난 이제 뭐 있는 폼 다 잡았잖아. 고독하게 탁. 영 시선이 안 오대. 이게 틀렸구나 이러는데 이제 가자 뭐 이런 소리가 나잖아. 들어가자 슈팅 시간이다 뭐 이제 머리이지 뭐 어쩌고. 걔 앞에 가서 한 2발짝 앞에 턱 걸어가지고 왜 얼마요? 그랬더니 나 먹는 자 커피 한 잔 값 뭐 얼마 얘기하길래 아니 저 3분 잡쓴 거. 보는 데서 이제 예를 들어 5,000원이 5,000원 탁 냈어. 그랬더니 여자가 지갑을 이렇게 열다 아니 우리 걸 이분이 다 내셨네요. 이제 주인이 그러니까는 그 뭐로 내셨어요? 그래서 그쪽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보면 안 돼요? 안 되지. 누구신데 내 돈을 내냐고 그래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철칙이에요. 보면 안 되는 거지. 예. 딴 데 이렇게 보고 나 최불암입니다. 이름을 남기려면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너무 멋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멋있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연구가 저 TV를 안 했어요. 왜냐면 기계하고 타협한다고. 아니 자존심을 꺾는데 그 여자 때문에 올라가서 텔레비 연기자가 됐지. 이제 줄기차게 졌어요. 그거 한 토막 있었지. 예. 그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선생님. 뭘? 최불암입니다. 이거 딱 한 번만 딱. 그땐 목소리가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너무 멋있어요. 아니 누구신데 저희 걸 뭘 내시죠? 그러니까 최불암입니다.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 이름을 알고 있었대요. 그 따라지 향연하는데 그걸 봤다고. 근데 그게 확 오더래. 멋있다. 와 정말 아주 그다음부터 강한 뭐 인상을 주신 거예요. 순간도 안 놓치고 그냥 계속 공격만 하니까 쓰러지더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멋있었어요. 최불암입니다. 이 귀에 딱 들어온다고요. 근데 이름 자체가 뭐 최순돌이요? 아니 순돌이도 괜찮아. 무슨 저 이창명인데요. 이러고 지나가면 안 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국민 배우 최불암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젊어지실 수가 있으세요? 무한스레 왜 그래요? 이 겉만 안 늙은 것 같아. 이 배우라는 게 안 늙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미리 늙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죠. 좀 가면을 벗겨놓으면 조금 젊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보고 늙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이 모습이 30년 전부터 계속 이 모습이죠. 영구.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앞서서 좀 하고 한번 웃었는데요. 네. 제가 정말 이 웃음소리를 좋아해서 이 선생님의 그 웃음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제대로 한 건가요? 우리 원종 아나운서?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렸겠지. 예. 파 오는 걸로. 예. 근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입만 막았을 뿐이거든. 그 입을 이렇게 막고 푹푹 그랬지. 이 얘기 이것도 옛날 얘기 또 나오네. 네. 전원일기 때 어머니가 건너방에 계시고 우리가 안방을 썼어요. 네. 근데 김혜자 씨도 잘 웃는다고 깔깔깔깔대고 이뻐요 또 웃음이. 그리고 나는 또 뭐 이런 영감탱이처럼 웃고 이러는데 그 생각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호르몬이신데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양반 그 안방에 혼자서 글 읽고 계신데 우리가 깔깔대고 껄껄대고 있으면 어머니가 더 외로워지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방정맞게 웃지 좀 마라. 웃으면 그래. 당신은 어떻게 웃어? 그러면 입을 막고 이런 소리지. 이거였군요. 그래 파지 그게. 네, 진짜 웃음에도 뜻이 깊습니다. 네. 그 멋들까지 깊은 건 있고 그냥 바깥으로 새 나가지 않는 입속에서 이렇게 우물이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지. 선생님 지난 한 해도 굉장히 바쁘셨죠? 그렇게 바쁘진 않고 한 네. 70km 정도로 달렸지. 왜냐면 내가 70이 있으니까 이제 나이대로 그 키로 수가 나온대요. 지금 몇 살이죠? 30살이요?
그럼 30kg로 가는 거야. 아, 네, 또 이쪽에는 35kg? 저 좀 더 됐습니다. 좀 나는 더 됐는데. 70이니까 영분 몇 킬로야? 네, 45kg입니다. 제법 속력이 있겠네. 예. 그럼 70km면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달리셨을 것 같은데 그 최근에 끝내신 작품이 선생님 어떤 거였죠? 그대 웃어요. 그대였어요. 예, 예. 자상하고 인자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좋은 모습만 보였잖아요. 근데 그대 웃어요서는 걷어치라우, 때려치라우, 뭐 집합하라우, 그래, 말이야. 막 이렇게 아, 좀 과격한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 멍석들 모두 깔고 놀고 이러는데 그 멍석 안에서 좀 좋지 않은 그 기분이 좀 들이턴 그런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걷어치워. 그래서 이 멍석을 걷어치워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새로 깔고 말이야. 또 차렷하라고 그런 거는 이제 긴장을 만드는 거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거지. 정신 차리라고 이거 똑같은 거야. 근데 그 대사 하면서 상당히 나는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왜냐면 사회에 뭐 이렇게 비리, 부도덕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속으로 걷어치라고 인들아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 비유에서 빙자하는 그런 맛이 있었지. 근데 이제 애들이 너무 잘 살고 그러니까 못 배운 게 많아. 예의 도둑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버는 거보다 쓰는 걸 더 중히 여기고 말이야.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걔네들을 이제 혼내기 위해서 혼내는 것보다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하지. 고통을 하고 차렷하라고 걷어치라 뭐 이러면서 그냥 자기 목숨 걸듯이. 근데 결국 그 할아버지가 병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단 치는 사람이 더 기운을 쓰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서는 병원에서 후반부에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그 아픈 신용이 예. 그냥 아픈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파야 돼. 진짜 나오지. 그냥 막 그 화장실에서 내가 엉금엉금 기고 이랬는데 나중엔 정말 아프더라고 몸이. 진짜로요? 근데 그렇게 그 병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힘이 들어서 아프지. 힘이 들어서 결국.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음성에서도 굉장한 존재감이 느껴졌어서 또 새로 맡은 프로그램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그 대한민국 경제실록 2010년 4월 초부터 그럼요. 해설을 맡고 계신데 이거 해설 맡으시면서 그렇게 많이 우셨다고요. 아이고 저절로 눈물이 나요. 내가 20대 때니까 벌써 50년 됐나? 60년에서 50을 보태면 2010년인가? 근데 그때 기억이 그냥 떠올라요. 있다 보니까 그 기사님은 이런 걸 전부 들춰서 오니까 거짓말 없는 그때의 현실이 그대로 올라오는데 나라가 가난했을 때 그때 뭐 우리나라 GNP가 몇 푼이나 됐어요. 정말 가난해서 헤어나기를 꿈처럼 모두 기다리고 있었던 국민이었고 이제 위정자들은 그걸 향해서 달리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요즘 얘기 나가요. 근데 이분이 뭔가 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살릴 도리가 없으니까 외국에 돈을 끌어다니는데 미국과도 당신을 쿠데타한 사람이니까 안 꿔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배척을 당하고 이 나라 저 나라 전부 두들겨봐도 안 되니까 어때 독일에서 게르하르트인가 에르하르트 그 총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래 돈은 꿔줄 텐데 그때 1천만 달러인 거 얼마일 거예요. 그걸 꿔줄 텐데 뭐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안 주면 난 어떡하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담보로 간 것이 2만 명이 간 게 그 광부들하고 어머니들 간호사. 이 사람들이 간 거예요. 가서 굳은 일은 다네. 막장에 들어가서 이걸 캔 사람들이 우리 남자들이었고 여자들은 이거 가장 어려운 일 시체 치우고 뭐 이런 일. 그래가지고 그 빚을 차관 도입해가지고 그걸로 시드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억 불 달성한다고 그간에 이제 지금 우리 어머니들 나이 또래가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실 건데 전부 이 봉제에 나가서 1억 불 달라고 이제 지금은 몇억 불? 4,500억 불 되잖아. 예, 4천억 불이 넘죠. 4천억 불 넘지. 그게 1억 불 쌓으려고 1960년도에 그렇게 애를 썼다니까. 그리고 만세 부르고 국민들도 1억 불 이제 수출했다고. 그래 눈물이 안 날 수 있어. 그 당시에 정말 독일 다녀오셔서 우리나라 경제를 읽은 분들이 아마 지금 여유만만을 시청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선생님 또 이런 어머니들. 말씀해 주시는 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손끝이 보통은 우리 어머니들이 손끝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전부 이 재봉 틀질이고 뭐고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1억 불 달성을 했지. 그 손으로. 어깨에 잠깐 힘 좀 주고요. 저희 여자들. 저는 이렇게 갑자기 움츠러들죠. 네. 아무래도 1960년대는 선생님이 20대를 직접 겪으신 때라서 더욱더 마음적으로도 신경도 많이 쓰실 테고 그래서 이 1960년 당시 선생님의 주 무대였을 이 명동을 함께 선생님과 산책해봤습니다. 배우 최불암 씨가 아주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명동 산책길에 나섰는데요. 안녕하세요. 날이 추운데 여기는 어떤 일로 두 분이? 오늘 실은 저희들 연기자로서 항상 마음에 아버님 같이 존경하고 생각하는 최불암 선생님을 뵙고자 여기 왔습니다. 60, 70년대 한국 영화계를 풍미했던 배우 고 김진규. 그의 아들 김진근 씨는 최불암 씨에게 아들과도 같은 후배 연기자입니다. 선생님! 난 뭐가 좀 촬영하고 있죠. 촬영. 많이 치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하는 줄 알았어? 왜 하필 여기서 만나자고 그래? 성당에 어떻게 보면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냥 좀 생각나서. 나보다 낫다. 아닙니다. 옛날에 여기서도 연극을 했거든. 아 그래요 선생님? 캐도릭 대학이 여기 있었어. 그래서 이제 뒤에서 연습장이 바로 이 건물이야. 추억이 좀 남다르신가 봐요, 이쪽. 남다르지 그럼. 이게 명동선 제일 오래된 건물 아니야? 와. 아무것도 없을 때 건물이 하나 다 서 있었지. 그리고 여기 옛날에는 여기가 전부 피신처이기도 해. 네. 그러니까 그 반정부 시위라든가 뭐 이거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전부 여기 와서 이제 은신을 하지. 예. 내가 점심 찾게 가. 예, 알겠습니다. 여기 가다 극장 좀 들었다가 그런 거야. 네. 혼자 서 있느라고 했었네. 반가운 손님과 함께 본격적인 명동 나들이에 나선 최불암 씨. 오늘 나들이 무척 기대되는데요. 최고. 오늘 명동 바람, 찬바람 쐬지. 바람 쐬려 나왔는데 찬바람 쐴 거야. 나 떼집어내 참. 예. 8개월 됐어. 할만해? 그놈이 배우 할만해? 제 좋습니다. 좋아. 네. 관광 특구 지역이자 서울의 중심 명동. 최불암 씨와 김진근, 정혜연 부부의 기분 좋은 산책이 시작됐는데요. 쌀쌀한 날씨 탓에 춥지는 않을까 김진근 부부에게 장갑 선물까지 하는 선배이자 아버지 같은 최불암. 최불암 씨의 추억과 기억을 찾아 돌아보는 명동거리. 지금 이게 이제 은성주점 우리 모친이 여기서 장사를 하셨어. 근데 이 집은 아니고 바로 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명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찾아와서 즐기던 문화예술 행위를 하던 그런 데를 이렇게 비석을 세워줬어. 비석인가? 기념비. 그러니까 은성주점이 어머니께서. 그렇지. 60년대. 이거는 그 당시 예술인들이 어떤 쉼터가 됐네요. 그래서 쉼터고 거기서 토론 장소가 되고 예술을 창출한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책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지도 화가들이 다 그리고 또 무인들이 비평되고 또 이제 연극을 한 편 보면은 연극을 해서 여기서 좀 비평을 하시고 그 불암이 연극하는데 잘 나오는데 너 그 장면에서는 틀렸더라고요. 그 얘기하고는 막 연출도 얘기하고 인쇄물이고 뭐고 다 이 은성주점에서 결심을 했어요. 그럼 이제 지나가다가 어머니 만난 것 같아요. 이걸 보고. 2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님을 마주 대하는 것 같다는데 기념비의 작은 먼지 하나에도 마음이 쓰이는지 손으로 어루만집니다. 아주 걸려가지고 이렇게 닦고. 너무 좋습니다. 그냥 안 닦았어 이거 봐. 이제는 기념비로 만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향수와 은성주점의 추억들. 지나다니면 이게 있는 게 없고. 우리 어머니는 명동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최불암 씨에게 명동은 그리운 어머니가 계신 마음의 고향이자 배우의 꿈을 키우게 한 젊은 날의 초상이기도 합니다.
명동 산책길에 찾은 것은 명동의 한 극장. 시간이 안 됐으니까 구경이나 오라고. 여기 들어온 지 처음이지? 네, 저 처음 와보는 거예요. 이게 다시 우리가 찾은 극장이야 말하자면. 이 명동에 아무리 상권이 있어도 이 공연장 문화예술 터가 없으면 명동이 말하자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걸 만들었지. 얼마나 좋은지 뭐 이제 명동이 다시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자존심이 생겼지. 벽에 걸린 포스터를 보며 또 한 번 옛 추억에 젖어보는데요. 이건 건지 오래됐지? 네. 소극장에서. 네. 얘 여기 오면 또 연극 욕심이 나가지고 포스터만 봐도 가슴이 떨리지. 예전에도 물론 있었지. 이 일정 때 지어진 거니까. 여기가 참 모든 그 연기자들 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집합터였어 거기가. 이 명동의 문화예술이 꼽힌 거는 바로 이 극장 때문에 명동예술극장 때문에 있었고 이제 국립극장 공연도 일로 내려와서 오고 뭐도 이러니까는 이제 프로그램이 훨씬 더 좋아졌지. 역사가 굉장히 깊네요, 선생님. 그런 깊기만 해. 지금 현대적으로 고쳐놔서 이렇지. 옛날엔 난로도 없었고 그 숯불로 피워가지고 저 분장실엔 이게 뭐야 화장을 하고 그랬어. 그래서 그 어르신네만 또 선배만 이렇게 불을 쬐시잖아. 그럼 우리는 그 사이를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살짝 이렇게 뜨뜻해가지고 그리고 그 분장실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 그래도 그 선배 근처 지나가는 게 그렇게 행복했는데 우리 이제 엑스트라 시절에 여기 오면 여러 가지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무대 위에 선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초조한 마음을 달래던 신인 배우는 어느덧 노년의 나이가 되어 대배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무대 못 써봤지? 저는 서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번 서볼 꿈을 가져. 의욕을 갖고 큰 연극. 두 사람이 배우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거야. 감사합니다. 나도 저 세이지맨에 죽으면 우리 집사람하고 했어. 그 둘이 하니까 지방 모형 가기도 좋고 일정 잡기가 참 좋아.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좋은 기회도 생기고 그래. 선생님. 한번 욕심내. 오케이. 최보람 씨의 꿈의 무대였던 명동. 그가 꿈꾸는 무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 있어서 좋네. 현대식 시설로 바뀌었지만 그의 기억 속엔 아직 예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당연하죠. 제가 솔직히 그 선생님은 저희 어렸을 때 그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저 요만한 그 당시에 그 흑백 TV 화면을 통해서 수사반장 하실 때도 뵙고 그러던 선생님을 제가 그 얼마 전에 추석 특집극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아들 역할로 나왔습니다. 그런 뭐랄까요, 그 감격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선생님 모시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앞으로도 이런 연극 무대 선생님을 같이 모시고 할 수 있다면 최고일 겁니다.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조건 가지고 그 좋은 목소리 가지고 이런 좋은 무대에 쓰는 게 좋지. 물론 화면도 드라마도 하지만 이 스테이지 드라마가 사실은 매력은 있으니까 뭐 연극 해봐서 알지. 관객 눈이 딱 나를 보고 있을 때 그 떨리는 흥분이 대단하잖아. 공간이 정말 거지. 그런 흥분된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선생님께서 사모님하고 예전에 연극을 그 세일즈맨의 죽음을 같이 하셨다는 말씀이셨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또 다시 아들 역할로 한번 한번 하자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극장의 무대는 묘하게 뭐 흥분을 불러일으켜. 난 지금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푹 또 떨려. 하고 싶어서. TV는 또 이제 대신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전 국민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건 찾아오는 손님만 만나야 되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서 아마 그 드라마를 못 버리고 일로 못 찾아 들어오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 뭐 우리나라 진짜 TV 드라마에서는 특히 선생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무슨. 그렇습니다. 언제고 여기다 우리 꿈을 한번 펼쳐보자고.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꼭. 일어나 또. 밥 먹으러 가야지.
또 하나의 추억을 따라 골목길로 들어가 보는데 식사는 전부 이미 성공해서. 네. 그냥 연극 끝나고 보면 다 이러지. 지금도 아마 가격이 좀 쌀 거예요. 저 50년 전통이 남아요, 진짜. 그렇지. 국민 배우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최불암 씨. 어느 곳에서든 팬들과 대하는 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운데요. 옛날에는 5,000원. 얼마 전까지 5,000원. 팬들도 그런 그에게 부담 없이 인사를 건넵니다. 이상한 게 사람도 귀소문이라고 뭐 물고기도 그렇고 다 찾아오잖아. 알아놓고 그다음에 나가 산다가 이게 도와줘서 나가 산다가 인간이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고향이라는 얘기는 좀 어폐가 있고 그냥 오고 싶은 거야 그냥 여기 안 오고 싶은 거야. 그런 의미를 알겠어. 가난한 연극쟁이 시절 소박한 국밥 한 그릇이 최고의 만찬이었던 그때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다시 찾은 지금 추억 속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네, 먹죠. 나는 없어요. 50년이 흐른 지금도 은근한 맛은 여전하겠죠. 이 옛날에 왜 그렇게 젊었을 때 배가 고프지? 그냥 먹어도 한 시간이 더 왜 배고픈 거 아니야? 지금은 이루고픈 꿈만큼이나 배가 고팠던 청년 최불암. 이제는 청춘의 열정이 그립기만 합니다. 지난 50여 년 국민 배우로 살아온 최불암의 연기 인생. 그 뿌리에는 어머니의 흔적과 그의 땀이 배어있는 명동이 함께할 것입니다. 후배들이 또 대선배에게 이렇게 정말 귀한 얘기 전해 듣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세요? 그 원래는 선생님께서 연출을 공부를 하셨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연기를 시작하게 되셨다고요? 그래서 감히 배울 생각을 못했죠. 네. 그때는 뭐 우리 선배들 외에도 모두 조건이 좋으신 분들 있는데 우리야 뭐 연출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옆에 선배나 선생이 있다 야 네가 차라리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할아버지 역할을 해가지고 몇 살 때 할아버지 역할을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청년기 없이 노년기로 그냥 간 사람이야. 왜냐면 뭐 청년을 해보질 못했으니까. 전부 노역만 해. 나보다 뭐 30살이 위요 50살이 위인 사람만 해. 내가 104살 먹은 역할이 최고로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4살 정도 되니까 말을 잘 못하셔가지고 그 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뭐 이게 단어만 짚은 중에 죽었어 이러고. 그러니까 104세까지 갔었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할아버지 역할, 노인 역할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은 거기밖에 없었다는 얘기지 내가. 아니 근데 정말 선생님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아이 전혀. 네. 근데 노역에 재미가 있고 또 노역하면은 그만큼 내가 또 성숙되는 것도 같은 느낌을 갖고 또 이래서 노역의 역사가 참 많아요. 노역하다가 에피소드도 많고. 오해받으신 적도 많으세요? 그 뭐 맨날 해봐야 그런데 우선은 김포공항을 어디 비행기 타고 우리 집사람하고 가는데 그 관광하는 한 4, 50명이 지나가다 봤어요. 출발합니다. 그러더니 아이고 뭐 잘 보고 있다고 이러시면서 그래도 뭐 저 덜 늙으셨네 안 늙었네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이제 같이 가야 되니까 난 맥히고 그랬더니 왔다니까 누구요? 저분은 딸이시오?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늙게 봤으면 저 양반은 딸이냐고 말이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이러고 깜짝 놀라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서네. 그러니까 나를 늙게 본 거지. 네. 그만큼 그 배역을 또 멋지게 그냥 완전히 몰입해서 소화해내셨다는 그런 얘기. 그렇지. 소화를 해서 그런지 하여간 노인네 짓을 잘했지.
영국에서는 그 김종서 역으로 데뷔하셨던 게 그래요. 67년인가요? 67년도에 첫 데뷔죠. 네. 그냥 그때도 그냥 김종서 나이가 한 60 됐을 거예요 그때 네. 당시에. 좀 젊었나. 근데 와서 최초로 젊은 나이에 그 60대 역할을 해냈죠. 네. 그러니까 벌써 들어오자마자 한 30년 뛴 거지 사람이. 먼저 산 사람으로. 예. 그 이 역할 맡을 때쯤 결혼하셨던 그 시기가 아닌가요? 70년대에 결혼했으니까. 네. 근데 또 그냥 보면은 멀쩡하니까 우리 집사람 나한테 시집을 왔겠죠. 아, 결혼 사진 나오네요. 정말, 네. 정말 미인이시네요. 예, 뭐 그 당시 살도 좀 많이 통통하고. 살이 더 쪘네. 네. 근데 사모님이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뭐 다 좋았죠. 나는 그때 죽어라고 쭉 생겨서 결국 얻은 거지. 네. 그런데 김미자 선생님은 어디에 그렇게 끌리셨다고 하시던가요? 내가 열심히 한 거, 네. 내가 열심히 붙잡고 있는 거 네. 그런 거지. 그리고 그 연극에서의 그 모습에 반하셨다는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나이 연코는 거 보고 호기심을 가졌다가 네. 직접 만나니까 이 사람이구나 해서 서로 인식이 됐고 난 또 열심히 쭉 당겨서 얻었지. 집안에서 반대하시는데 한 어떻게 2년 됐지 반대 2년 동안 뭐 꼼짝 못했어. 어떻게 허락을 맡으셔서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허락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생각지 않고 계속 그 노력한 거지 결혼하자. 예. 정말로 화제가 됐던 게 그대 그리고 나에서의 역할이셨어요. 최고의 드라마였죠. 그 오래된 건데. 예, 그 97년인가 굉장히 점잖으시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바람둥이셨거든요. 내가 이 바람둥이하고 어울리긴 한 사람이요. 예. 뭐가 나오네. 네, 그때. 사진 나오네요. 아, 저 차인표, 송승헌 씨는 양택조 씨. 아이고 저런 모습이 있었네. 네. 그 마지막 사진에 그 점퍼 입은 모습이 정말 캡틴발 그 모습 그대로 보이면서 멋있었어요. 저기 이제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내 모습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사반장도 어린 시절에 했기 때문에 전부 허연치로고 노역이 장기니까. 네. 전원 일기도 뭐 40살에 65살 먹은 할아버지를 했으니까. 근데 저기는 뭐 화장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나와서 나왔더니 이 언론에 이 문화분 안에 전부 최불암이가 변장을 했다. 네. 그냥 변신을 했다. 지금 말고. 근데 변신에 성공했다. 뭐 이래가지고 박수를 받았어요. 근데 변신한 건 아니지. 그냥 나 그대로 나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감추고 했던 우리 연기자의 시대가 있었다고. 내 몸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표현해내는 거지. 그러니까 전혀 최불암이 나이들 모르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늙은이다 이렇게만 보고 있었는데 그걸 다 벗어놓으니까 최불암이가 변신한 것이 그게 실체의 모습인데 그런 오해를 받았는데 그 오해가 사실은 정당한 거예요. 네. 그 본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여성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것도 본 모습이신 거예요? 여자한테 인기 거기서 약간 바람기 있는 역할을 나오셨잖아요. 바람기라고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고 그 사랑이 의리를 지켰지 사랑도 의리라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식당 들어가는데 누구 결혼하냐고 식당 아줌마가 물었어요. 근데 누가 젊은 사람 두 사람이 들었더니 또 나보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모른다 작가가 쓰는 거니까 이러고 대답을 했는데 아유 그거 저 홍교수하고 해야 돼요. 뭐 젊은 사람들이 그랬어. 주인 아주머니가 여보시오 나 밥 안 팔아. 그리고 두 사람을 내쫓더라고. 내가 말려가지고 집이 밥 먹으러 온 사람을 말이야.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무슨 그런 상처가 있든지 우리 어머니들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 시청률이 66.9%가 나왔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니까는 이건 나 혼자 수다가 너무 많지. 아닙니다. 예. 근데 끝난다고 이제 그래서 박원숙이하고는 안 되고 이경진 씨한테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제작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도 이제 쪽대본 뭐 안 되니까는 끝이 끝판이니까
대본이 안 나와서 아침에 이제 받아가지고 읽고 녹화를 들어가는데 스튜디오 딱 들어가는데 그땐 여성들도 다 파운데이션 바르고 머리만 안 하고 의상만 안 입고 들어와요. 예. 그 리허설 나오는 거지. 근데 본수기가 탁탁탁 들어오더니 날 탁 보더니 아주 얼굴이 심상찮게 탁 쳐다보더니 왜요? 이러더니 저리로 가. 그래서 저건 무슨 일인가? 저게 왜 그러지? 그래서 은수가 왜 그래? 뭐가 화났니? 그랬더니 몰라. 그러더니 이렇게 흔들더니 등을 보니까 뭐가 울컥 치민 모양이야. 그 눈물이 이제 난 거야. 진짜. 그러더니 그 파운데이션을 바르는지 이렇게 들고 이렇게 털어내더라고 눈물을. 왜 그래? 뭐 무슨 나쁜 일이 생겼냐? 그 아들이 범구예요. 결국 아들을 잃었지만 범구가 뭐 잘못됐냐? 그랬더니 아니야 몰라 이러는데 그러면서 하는 대사가 뭐냐면은 보통 때도 이 여자는 남자 복이 없대. 그러면서 드라마에서까지 남자 복이 없어 이러고 그러더라고. 세상에. 그러니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이경진이 생각이 나서 경진이 방을 이렇게 탁 보니까 얘도 이렇게 그 구경하고 있다가 쑥 돌아서더라고. 그럼 너 돌아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나도 울었대. 왜요? 좋아하세요? 난 의외의 행복을 찾았다고 말이야. 그건 최불암 선생님이 만드신 얘기인 것 같아. 나 안 울었는데. 난 너무 행복했는데. 결혼 상대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양다리 걸치다가 딱 나를 초이스한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씬에서 되게 승리한 기분이었으니까 일단 깃발을 들고 배를 타고 가는 기분이었다니까 일단. 불륜 남편 역할을 하셨던 이 드라마는 또 사회적으로 파장도 굉장히 컸었어요. 그대 그리고 나가? 아니요. 개구리 남편. 아 개구리 남편? 네. 이게 그 비서랑 바람난 역할이야. 지금 사진 나오네요. 굉장히 젊으셨네요. 아유 얼굴이 아주 이뻤네. 69년. 69년도. 아유 저런 근데 저것도 또 에피소드가 많았지. 네. 난 처음으로 사랑하는 드라마에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메로모를 맡아서 밤에 잠도 안 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그 방송 이제 도입부에 나가고 얼마에 지났는데 내가 무슨 출장을 가요 부산으로. 예. 그 서류를 하나 빠쳤어. 그래 부산 전화해가지고 비서 보고 빠졌으니까 그때 비행기가 왕복밖에 없었어요. 저녁에 오는 시간에 그 서류를 보내라. 이러고서 내가 공항에 나가 기다리는 집이 있다고. 근데 스튜디오에서는 지나는데 날 그걸 안 주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비서가 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스킴이 왜 얼마나 놀랐는지. 그랬더니 이 품에다 그렇게 끼고 이 분실될까봐 과장님 지가 이걸 직접 들고 왔습니다. 지 돈 써가지고 온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방송에 나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 방송 나가고 저녁에 바로 전화가 왔어요. 표자순 선배님께서 연출하셨는데 야 일 났다. 왜요? 빨리 그 의상 그대로 가지고 나와라 방송국에. 다시 해야 된다 뭘.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나와 해가네. 그 나가는데 작가 임원이 출연자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이제 아마 그때 공보처야 그냥 공보처. 거기서 이 수정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전부 이제 작가 앉아서 써서 다른 씬을 끼워놓고 이랬는데 결국은 그게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라고. 대통령이 이걸 보시고서 모든 직장을 가진 남자 또 공무원이 자기 비서나 데리고 사랑의 행각을 하면 어떻게 이건 여행력이 굉장히 파급이 큰 거니까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다 수정하는 거예요. 드라마 작가도 뭐 군신 처분 중징계 받고 뭐 방송국도 제소당하고. 그랬지. 혼났지 이간에 다. 그 정도 했어요? 배랑을 바꿔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100회 했는데 60 몇 회인가에서 끝냈어. 조기 적용됐군요. 그럼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바람을 안 피는 걸로? 그냥 못 피는 걸로 그냥 넘어갔지. 그러니까 난 메론물의 주인공을 다시 그런 못했잖아.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처음이었나 보네요, 그게요. 글쎄 그렇게 큰 불륜도 아니고 깨끗한 불륜이었는데 이루어지는 불륜이 아니었지. 선생님 그럼 지금도 그 로맨스 역할 이런 거 제의 들어오시면 하시나요? 지금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못할 거야. 그러니까
소위 사랑하는 역할은 무슨 남녀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랑들, 이웃간의 사랑이나 자식 사랑 이런 건 표현이 좋겠지. 최불암 선생님 하면은 참 많은 분들께서 정말 가까이 뵙고 싶은 분이셔서 무척 바쁘십니다. 얼마 전부터는 또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신데요. 밥상, 네. 예, 먼저 저희가 그 촬영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불암 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용인의 한민석촌. 이곳에서 그가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 촬영을 하고 있다는데요. 나온 친구죠? 반갑습니다. 잘 좀 담아주시오. 촬영에 앞서 의상을 갈아입는데 설 특집인 만큼 그에게 잘 어울리는 한복 의상을 선택했습니다. 입고 나오세요. 이제 다도 이제 빨가볼게.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잘 맞으세요? 맞지? 새신랑 나온 거잖아. 아니 이게 원칙은 이게 원칙이지. 아, 그래요? 한복 차림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배우가 또 있을까요? 와, 새신랑이 따로 없습니다. 새신랑이 장가하러 나오는 기분이네. 안 추우셔요? 쉽지 않은데 내 워낙 속에 옷을 많이 껴입어서 여기가 우리나라 수도 근처에서 제일 추운 데야. 수원이 춥지만 이 수원 줄기에서 이 민속촌만큼 추운 데 없어. 여기 촬영하다 울고 그런다고 밤에. 새벽 2시, 3시, 4시 요때가 아주 무지무지하게 춥지. 이게 안 됐어 잘 지금? 마우라가 열로 들여다봐야지. 최불암 씨 이런 모습 처음인데요. 장갑 껴야겠다 손 실어서. 근데 한복이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한국 사람이 한국 옷 안 어울리면 어떡할 거야? 외국에 나가 살아야지. 평소에도 좀 즐겨 입으세요, 한복을? 대통령은 입으려고 기회를 잡지. 이번에 신앙송 오는데 한복을 딱 입고 나왔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역시 이제 우리 언어를 가지고는 한복이 어울려. 됐어? 네. 됐어?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한복 의상을 완벽히 점검하고 촬영에 들어갔는데요. 최불암 씨는 KBS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에서 맛 탐방꾼이자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 이래서 우리나라 그 음식의 역사는 물론이고 그 밥상으로 인한 한국인의 정체성 이것을 한번 조사해보자. 아니면은 그것을 한번 표현해보자 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난 해설자, 말하자면 안내하는 안내자, 또 한국 밥상을 소개하는 소개자. 나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을 한번 다시 이 나이에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같아서 얼마나 이 프로가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희는 선생님을 항상 저희 드라마 촬영장에서만 뵌 것 같은데 좀 이런 게 생소해요, 저희는. 이렇게 나오면은 왜 할아버지 같고 그렇지. 생소할 게 뭐 있어. 옷이 생소하면 생소했지.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도 이 옷 보고 모두 생기자고 그러잖아. 멋지게 차려입은 한복 의상 덕분에 외국인들에게도 아주 인기인데요. 코리안 파더. 고맙다는 얘기. 이거 오늘 추운 날 광고. 그칠 줄 모르는 그의 인기 아이돌 스타 부럽지 않습니다. 아직도 인기가 좀 좋으신데요. 아니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한복이 인기가 있는 거야 지금. 안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네. 저런데 내 얼굴을 잘 알겠어. どこかのドラマか今覚えてるあれですよね、あの方が出てた. 아 진짜 좋아해라는 드라마에서 나오셨었나요? 그 아신다고 한국 드라마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최불암 씨의 인기 한복 때문만은 아니었네요. 우리를 지키고 있는 정성들의 영하 10도 이상을 웃도는 추운 날씨. 촬영이 잠시 쉬는 틈을 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여봅니다. 오후까지 이어진 촬영. 기온은 점점 떨어져 호수까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끓여 먹으면 얼마나 속이 편하고 좋아.
대기하실 때는 좀 심심하시겠어요. 추워서 뭐 꼼짝달싹도 하기 싫지. 이것도 또 말을 외이지 또. 개인적인 느낌보다도 외할 부분들이 더 많으니까. 선생님 뭐 하시다가 혹시 NG도 나신 적 있으세요? NG 나지 그러면 많이 나지. 이런 추운 날은 턱 밑이 얼어가지고 네. 말이 잘 안 될 때가 많지. 대사 못해서 NG 내고. 카메라, 조명 뭐 다 NG. 아니네. 오늘도 봤잖아. 벌써 NG가 몇 번이야. 20, 30초 찍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불암의 NG 장면 공개. 교사님과 함께 대사를 시작하는데 바람은 개발의 바람, 개발의 바람은 결국 NG의 바람을 이기지 못했네요. 종가를 찾기란 참 이거 힘든. 다시 한번 촬영이 이어지고 그래요. 세월에 다시 한번 세월에 이 서울에서는 또 다른 NG 장면. 맛보기 힘든 이 고성 뭐야 이게 이 식혜 소리 안 나와. 예식 문화에 밀려서 이제는 들녘에 나가도 뱃놀이 밥상을 구경하기가. 아니 무슨 밥상이라고요? 뱃놀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뱃놀이? NG 더 멋진 국민 배우 최불암. 연세가 좀 있으신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촬영 일정이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지방도 많이 오셔야 되고 그런데도 저희 이제 젊은 제작진 못지않게 열정을 갖고 해주시니까 저희로서는 뭐 굉장히 감사하죠. 감사하고 또 저희 방송 선배로서 배울 점도 굉장히 많고 저희가 틀린 부분들은 또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이게 연기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체력 싸움이라. 근력 싸움. 누가 체력에서 이기느냐? 배우들이 참 용한 거예요. 잠 못 자고 잘 먹지 못하면서 하는 일이거든.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직업이야. 활기찬 에너지와 열정을 지닌 배우 최불암. 지나온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더 궁금해지는 배우. 앞으로도 멋진 활동 부탁드려요. 네. 한국인의 밥상 그 생생한 촬영 현장까지 저희가 지켜봤는데요. 선생님 그 한식, 우리 음식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그래도 많이 하셨어요. 그럼요. 예. 예. 저는 식객 때문에 아마 재택이 됐을 것 같아요. 식객에 음식을 많이 대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공부도 하느라고 그때는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현장에 나가 보니까는 제가 공부만 한 거하고는 많은 다른 모습들을 봤습니다. 네. 더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한식이. 예. 특별히 또 한식에 대해서 애착도 많으시잖아요. 애착이 많은데 네. 아우 현장 가 보니까 참 대단하게 살아보신 분들이에요 우리. 네. 더구나 부엌 살림하시는 분들 이 뭐 만들어내는 거 보면 참 시간이 만드는 일이지 그게 사람으로서 그 정성과 시간이 보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투박하고 또 질그릇 같은 투박한 저 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그 맛이 그 묘한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순댓국 같은 거 먹으면은 그게 문 안에서 다 버리는 거를 문밖 사람들이 못 먹는 걸 가져와서 이렇게 전부 맺는 거란 말이에요. 순대니 뭐니 그 벽 따고 가지고 감자 삶아 먹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요즘은 다 그런 게 어필한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저 순댓국하고 감자탕 먹이면은 아주 죽어요. 세상에 이런 맛이 어딨냐. 그게 한국 음식에 그 인간미가 담겨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진박하잖아. 그 음식이. 네. 요 며칠 전에도 민속촌 가서 그 순대를 하나 먹어봤는데 내가 주인을 쫓아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비밀이야 비밀 이러면서 막 도망다니는데 참 맛있대요. 반찬이 막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정말 따끈한 밥 한 그릇이 보약이 될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께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 그런 그 밥상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선생님? 저는 저 고등학교 때 책이 커서 뭘 대표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정의에 벗어나는 일을 상대가 했다고 그래서 그걸 복수로 그 집 문을 대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자식이 입던 러닝을 입는데 구멍이 벙벙 나고 가슴이 이만한 신분이 나오더니 너 누구냐? 그래서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내 얼굴을 보고 벌써 아시는 거예요. 들어와라. 들어와서 얘 이제 세수하는데 보니까 마당에서 세수하고 있더라고. 밥 차릴 때 밥 먹어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큼 눈치가 빠른 양반인지. 그래가지고 밥상을 들여서 대들었는데 밥상 앞에 앉아서 그 상대를 이제 꾸짖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한마디 못하고 그 국에다 이렇게 떠서 국물만 이렇게 먹은 그때 맛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라. 참 이거 맛있었어. 네. 그걸 다 먹지 못하고 말이야. 예. 먹지 못하고 핑핑 도는 눈물만 가지고 그냥 외면하고 나왔는데 네. 그때 그 짧게 먹은 그 국맛 된장국이었지. 그게. 네. 그 잊지 못하지. 지금도 생각나시나 봐요. 아니 생각나지 그게. 생생하게. 아이고. 그 선생님 보면 참 정말 그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서 본부장님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뭐 홍보대사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세요. 예. 요즘에도 굉장히 많으시죠. 필요로 한 시간까지는 네. 움직여야죠. 예. 얼굴을 내놓고 산 사람이니까 네. 얼굴값이 된다 하면은 네. 무슨 일이든지 해야지. 아, 군대 들어가면 군대라도 가야지 다시. 최근에 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도 하고 계시고 어린이재단 후원회장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 후원회장은 오래됐어요. 예. 1982년에 시작을 해서 그게 금동이 때문에 시작한 건데. 금동이요? 전원일기 금동이요? 전원일기 때문에. 예. 82년도에 그 김정수 씨가 쓰시고 83년도인가 2년인지 잘 안 나는데. 근데 그 애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장터에서. 감수강 있는데 이거 보니까는 깡통을 하나 놓고선 부르고 있길래 그냥 자식 이거 부모가 없는 놈인가 그리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다시 돌아보는데 그놈이 또 나를 보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 그래서 가서 사연을 물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고 집안에 이제 가족 문제로 얘가 밥을 구우러 나오고 그걸 데리고 집이 오죠. 네. 근데 뭐 동네에서 옛날 그 잘못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애 찾아가져 온다고 말이야. 또 김수미 씨가 냅다 소문을 동네에 내가지고 뭐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집에 가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예요. 어떻게 이 애를 데리고 왔냐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목욕이라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애들도 이제 다 컸는데 그 불쌍한 애 니가 하나 키워봐라. 이래서 어머니 허락받고 그걸 입적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린이 재단에서 온 게 아니라 그걸 방송을 보고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이 편진이 전환이 뭐 굉장히 온 거예요. 내가 이건 보통 뜬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일이 아니지. 그건 작가 필끝에서 난 놀기만 했지 뭐. 내가 그런 것을 가졌나. 근데 죄의식이 막 돼가지고 그 담당 부장한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이 전화가 오고 뭐 어저께 당직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신경질까지 다 부리더라고. 밤 한숨 못 잤다고 말이야. 최불암이 바쁘라고 그래가지고. 편지가 이런 그 통으로 우편낭으로 하나씩 오고 그랬어요. 그게 마음에 걸려 있는데 마침 그 부장이 이거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하나 키우면 되지 않느냐. 후원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런 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 어린이 재단이 있다고 그러고. 그 하나 구하자 그래서 했는데 이게 그냥 그 사무실에 큰 기쁨을 준 거예요. 이름 있는 사람이 했으니까. 좋은 나라 운동본부 하실 때요. 네. 그 본부장 하시면서 스스로 정말 그 좋아하시던 담배도 끊으시고 굉장히 솔선수범했던 일 많으셨거든요. 예. 근데 진짜 선생님 느끼시기에 몇 년이 됐는데 좋은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느끼세요, 선생님?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나요? 그럼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좋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 1998년에 시작을 했죠. 네. 웰컴 투 코리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000년 들어와서 이제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좋은 나라 운동본부로 바뀌면서 여러 이제 기초 질서를 모두 바꾸는 거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뭐 한이라도 다 멜버린다든지 뭐 좀 불유쾌한 일들을 많이 할 텐데 이거 이제 방지시킨다고 뭐 연구도 같이 했지만. 근데 2002년도에 그때 금연운동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은 종로에 나가 보니까 종로에 학생들이 많은데 담배를 어디다 버리냐면은 그 시궁창에 이렇게 쇠 있는데 거기다 버려가지고 이게 맥혀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하수구가 그냥 흘러내려가진 않아. 그게 피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어디다 버리냐면 종각
그 종각 있잖아요. 예, 종치. 예. 거기다 지나가면서 탁 던지고 그러는데 새벽에 나가 보니까는 하얘 누른 것처럼 어쩐 거래 피다 던져버리는 거야. 그냥 풀섭이 아니야 잔디니까 그냥 던져도 그냥 꺼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운동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때 저 임백천이가 이제 본부장님도 담배 끊으셔야죠.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이래서 내 끊어야죠. 그 다음 주에 했는데 선생님도 그때 담배를 다 끊었어요. 학교 교사가. 예. 그 교사님들 다 끊었는데 이거 사회 그 이제 공인이신데 저 끊으셔야죠. 네, 알았습니다. 끊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해버리고 마는데 나는 그 당시 아침에 신문 보면서 한 석 달 태요. 신문 보면서 욕하면서 이거 냉기면 이런 나쁜 왜 담배 맛이 얼마나 좋은지 석 달 피면은 신문 하나가 끝나죠. 석 달 정도 피워야. 그만큼 아침 공부에 와이프가 들어와서 그 당신 냉수나 좀 마시고 담배를 태라고 말이야. 그렇게 내 속 끓여먹고 담배하고 잘 궁합이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선 난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골천. 그러니까 담배는 생각을 낳고 술은 마음을 열고 또 커피는 뭐 대화를 연다 이래가지고서 세 가지 제일 나쁜 거 이것만 그냥 먹고 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어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느 신사분 한 분이 나한테 딱 오더니 안녕하세요 최보람 씨. 네, 오십시오. 네, 담배를 아주 대시네요. 그래서 네, 담배 대십시오. 나 담배가 들어온 줄 알고 대시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담배 끊으셨다는 소문에 저 반가워했는데 아니 못 끊으셨어요 그래. 아니 내가 언제 담배를 끊습니까?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 얘기? 그랬더니 좋은 나라인지 근데 내가 뻥 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내가 마실 수밖에. 네. 저도 그다음에 거기서 문질러 버리고 그리고 담배 끊어버린 거예요. 병원 조금 댕기고 뭐 끊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래 피셨으니까. 뭐 담배를 예술처럼 폈으니까 예술가 되려면 이게 피워야 된다. 저도 좋은 나라 운동본부 하다 보니까 행동을 막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말이야. 선생님도 또 신경 좀 많이 쓰이지 않으셨어요? 행동하실 때? 신경이 뭐야? 우리 집 앞으로 이렇게 거기는 뭐 이 건널목이 없어요 라인이. 그러니까 짧으니까 훅 지는데 택시 기사가 여기서 기다렸다. 본부장님 부르는 거야. 이거 보니까 거기 건너는 데가 아닌데 거길 건너시면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주위에 보는 눈이 참 많네요. 본부장님 안 부르고 그냥 최보람 씨 이랬으면 괜찮았는데 너 좋은 나라 본부장 아니냐 이게. 본부장님 거기가 건널목이 아닌데 거기 건너면 어떻게 해요? 가면 오금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어린이재단도 그렇고 어린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1981년 동요 앨범도 내셨는데 그게 아빠의 말씀이었나요? 아빠의 녹음하시는 장면 노래 나오네요. 나오네요. 이게 그때 앨범이군요. 정여진 최불암 아빠의 말씀 이 앨범이 몇 살 때 나오신 거죠? 내가 아마 한 40살 정도 되지 않았나? 아니 40살인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니야 그 머리 친 게 아니고 그때 무슨 수사반장 찍다가 갔을 거야. 머리 심치려고. 예예. 분장을 못 쳤을 거야. 수사반장에서 동요 앨범은 어떤 계기로 내게 되신 거예요? 그게 어린이 재단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을 하니까 우선 아이들의 정서를 좀 깊이 이해하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정여진이 아빠가 와서 나한테 부탁길래 갑시다 그래가지고 저게 원래 안소니 퀸이 했던 건데 그 세팅을 그냥 바로 그 기획을 들어와서 다시 하나 넣을까봐. 이 노래를요? 왜냐하면은 요즘 애들 감각에 맞게 조금 느려. 그러면 어떻게?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이렇게 하시려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하여간에 요즘 시대에 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그걸 파악해서 아빠가 애들한테 부탁하는 말, 뭐 정직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뭐 걔네들한테 어필되는 말, 얼른 들어오게. 그 당시 이 노래가 아주 상당히 많이 사랑을 받았었죠. 그때 당시 아빠의 말씀이. 참 그랬죠. 가수로도 불려간 적 있으세요? 아니 가수는 그러지 않았고 무대 가서 그냥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대답 프로 올 때
앉아서 이렇게 흉내내고 그랬지. 아이들과 같이 노래도 부르시고요. 아, 그때 언제 어른이 되냐고 물었던 그 조그만 아이들이 지금 아마 다 저같이 어른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됐지, 18년생인데요. 어른이 됐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 어유 30 넘었지. 네. 네. 선생님께서 참으로 지금까지 많은 그 나눔 또 기부에 앞장서 오셨는데 요즘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렇죠. 사례들도 많고 예. 진정한 그 나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요. 뭐 네. 다 아시겠지만 기부, 나눔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니까 네. 또 민주화가 돼서 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발전하려면은 그 말하자면 하나의 모두의 책임이고 그게 안전망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기부 없는 사람을 이렇게 좀 보살펴주고 배고픈 사람을 좀 해주고 못 입은 사람을 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냥 무조건 주는 거는 그거는 뇌물이지. 나 좀 봐달라 이렇게 돼주는데 그 목적이시 사회 있는 사람이 조금 좀 나은 사람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거는 어떤 자본주의 국가가 발전하는 거고 좋은 나라가 진짜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기부 문화, 나눔 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됐다고 지금 이 빌딩이 높아지는데 빌딩이 높은 만큼 그림자도 길어진다고 그래요. 저는. 그 이제 그 응달이 많아지면은 그 응달은 빌딩을 낮춰서 올 수는 없는 일이고 성장과 같이 태양을 좀 이렇게 좀 기다린다든지 그래가지고 태양 없는 데는 조명을 좀 비춰서 거울로 좀 이렇게 비춰가지고 좀 밝게 만들어주고 이러는 거지.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KBS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죠. 이 세상에 꼭 이건 고쳤으면 바뀌었으면 하는 거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남을 우리가 꼭 이기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출제와 같은 거지. 근데 이기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는 측면으로 그렇게 사고를 좀 더 바꾸고 또 저 사람은 날 돕고 나는 그대를 돕고 이래서 그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일이 참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일 같아. 근데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차가 이제 이 무슨 그 이제 방향등을 껌뻑거리면은 우린 대체적으로 안 피해 주더라고. 그렇죠. 근데 쓱 피해 주고 쓱 그 미소 짓는 그 얼굴들 이제 기분 좋지. 상대가 좋은 길을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기가 좀채로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내가 또 교육 얘기하면 넌 교육 잘 받았냐 이런 얘기가 교육에서 그런 문제를 좀 기피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비급해. 국민학교 들어가면 뒤에서 공격을 많이 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아야야야 이러면 막 깔깔대고 웃고 말이야.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또 옛날 버릇에서 우리 친구 만나도 베란간에 역 뒤통수로 딱 지금 아씨가 어디가 이런 적이 많았거든. 그렇죠. 근데 얼마나 놀랄 일이야.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뒤에서 안 보는 데서 장난들을 안 치거든. 또 전쟁을 해도 항복하는 놈한테 총질 안 하거든. 도망가는 놈한테 총질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저 이 뒤에서 공격하는 게 남아서 뒷말들 많이 하잖아. 영국은 말이야. 요즘 돈 벌었어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든지. 최불암이 그놈 그냥 만나니까 건방져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법들이 없죠. 선진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남아있어. 이제 그 교육 탓으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나부터도 어떤 욕하고 싶더라고. 아유, 제가 보람이 저럼 자식 말의 인간성이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빨리 입에서 제거해버려야지. 저도 전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반갑다고 뒤통수 때리는데 보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도 못 내겠고 미안하다 그러는데 참 못해요. 그런 경우 혹시 당하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난처한 경우? 당했을 거야. 뭐 등 뒤에 아이가 돌을 던져도 등 뒤에 쇠 던지고 그랬으니까. 저는 요즘에 그 또 방송인들도 그렇고요. 또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삶을 굉장히 또 일찍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분들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와 마찬가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 살라고 무슨 금전을 딸고 뭐 이러니까는 그 이제 험한 감이 오는 거고 또 출세하려고 쫓다가 보면 무슨 야단도 맞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일종의 그게 뭐라 그럴까요? 정신병이에요. 그게. 정신병적으로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 좀 더 정당하게 살고 정신 차리고 살아도 좀 살까 말까 하는 판인데 그걸 죽음으로 미화시키고 피현대는 건 얼마나 비겁한 일이에요. 죽은 사람은 그건 언론에 올리지도 말아야 돼. 내 이번엔 누구 죽고 난 다음에 기자가 묻길래 난 그 대답도 하기 싫고 그런 거 신문에 쓰지도 마시오 좀 제발 좀. 뒤에 뭐 신문에 날라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자꾸 그것도 우대해 주는 거다 말이야. 정말 어렵게 전쟁터에서 나가는 사람 기사를 못 써도 그렇게 지가 지 목숨 끊는 건 무슨 기사거리냐 말이야.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만 사회적 병폐가 그런 것들이죠. 왜? 하여간 뭐 12,000명인가 그렇대요 1년에. 하루에 30명 몇 명이 넘는 데지 통계가 맞는지. 그렇게 하루에 30 몇 명이 죽어나간다는 얘기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그 말하자면 입시 위주의 공부만 가르칠 게 아니라 삶이 어떤 것인지 삶의 어떤 의미나 철학을 좀 가르쳐서 맞습니다. 삶이 아름답게 자기 살아야 할 가치를 찾게 만들어줘야지. 오늘 무슨 좋은 나라 운동본부 특집 같아요. 이게 나이가 보는 거야.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아유, 지당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어르신으로서 정말 감사한 말씀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네. 짧은 게 참 아쉬운데요. 끝으로 그 2011년 토끼의 해 선생님 어떤 그 소망 갖고 계세요? 토끼의 해 참. 아유 지난해는 호랭이였죠. 이번엔 토끼인데 이번에 민속촌에 촬영 가니까는 토끼가 호랭이가 담뱃대를 물고 있어. 근데 그 호랭이가 무거우니까 자꾸 떨어지는 모양이니까 토끼들이 2마리가 그 담뱃대를 들고 있어 이렇게. 근데 그 그림이 주는 의미가 괜찮더라고. 작년에 지나가신 분이 애 많이 있었으니까 담배 한 대 잘 태십시오 이러고서 담뱃대를 들고.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약간 그 가슴으로 뻥하니 뭐가 와요. 근데 이제 이 토끼는 귀가 크니까 귀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좀 도움도 되고. 선생님도 귀가 크세요. 뭐가 그래 커. 돈이 막 들어오는 귀인데요. 근데 코 잘생긴 사람은 거지가 없대. 귀 잘생긴 거지는 많대. 근데 귀가 이렇게 귀도 잘생기시고 코도 잘생기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창피스러워. 선생님께서 이렇게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의지가 되고 든든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말 항상 건강하시고 늘 이렇게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우리 후배들이나 또 세상을 위해서 몸 아낌없이 다 죄쓰고 갈랍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